감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현충일이네요. 공휴일이네요, 한국은. 저는 그냥 방송 계속 합니다. 공휴일이고 뭐 없습니다. 저는 예, 방송 계속 합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목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아, 예. 혈정님 내일은 현충일 불금 같은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명나라 2일차 송나라 명나라가 됐는 모양이네요.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깝깝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최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금 묘한 그 인연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적이면서 반대쪽에 있으면서도 서로 또 공조를 때로는 그러니까 뭐 공조를 할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공조 분위기를 또 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오늘도 깔끔하게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6월 5일 방송. 지금은 친윤청산에 집중할 때 이재명 상대하는 것은 잠시 유보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뭐 큰 이슈가 된 게 이화영 그러니까 최종심이죠. 대법원 최종심이 나왔죠. 근데 굉장한 중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뭐 요새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많이 안 쓰거든요. 오늘도 하나 딱 썼는데 그 주제가 이화영 재판. 자, 이화영 재판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고사. 자, 1심에서 9년 6개월, 2심 7년 6개월, 대법원심 7년 8개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또 뭐 봐라 이화영도 이제 최종 대법원심까지 했는데 뭐 7년 8개월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걸 갖고 뭐 이재명이 또 뭐 유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하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무리 이재명한테 떠들어봐야 그게 뭐 이빨이라도 먹히게 생겼습니까? 지금 대통령 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그냥 날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을 그때 아닙니까? 뭐 임기 말년도 아니고 대통령 된 지 지금 이틀, 2년도 아니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뭐 이빨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 하수다. 근데 뭐 이게 소용이 없느냐?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싸울 때는 카드를 갖다가 먼저 써야 될 카드가 있고 나중에 써야 될 카드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쓸 카드 어차피 이제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뭐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또 확인 사살. 한동훈 입장에서는 또 확인 사살 한번 해야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두 줄로 확인 사살했습니다. 한동훈의 페이스북 6시간 전. 오늘 조폭 출신 업자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도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같이 캡처해 갖고 올린 건 뭐냐면 한동훈이 이제 이 사건을 갖고 그 전에 뭐 한동훈 해갖고 5월 14일 날 한 거 있죠. 뭐 동네 깡패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악법은 번제입니다. 뭐 이런 과거에 썼던 본인의 글을 같이 캡처해서 봐라. 결국은 대법원 1심, 2심, 3심 다 해갖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게 연관없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운 정도 띄운 거지. 뭐 이걸 갖다가 뭐 적극적으로 무슨 공격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한동훈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산전수전을 많이 겪다 보니까 먼저 써야 될 카드가 뭐고 나중 써야 될 카드가 뭐고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올리기는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이게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걸 역사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 후손들이 볼 때에도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제 후손들이 볼 때에도 걔도 우리 조상님께서 제대로 방송을 했구나.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했고 제대로 분석하고 타협했구나.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일단은 하나 그냥 카드로 묻어 놓고 지금 사실은 그 한동훈과 이재명의 숙명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 좀 얘기하자면 참 굉장히 희한해요.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이재명은 이렇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출신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살아온 어떤 배경도 뭐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제 그 한동훈이 이제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 그 이재명과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쭉 연결해 보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한동훈과 이재명이 그 당대표 시절에 여당과 야당이 그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동이 얼마 만에 회동인지 아세요? 그게 뭐 20 몇 년인가? 20 몇 년 만에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 갖고 뭐 얘기한 그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그 희한한 그런 인연이다. 물론 만나 갖고 좋은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서로 뭐 뒷담 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이 뭐 이렇게 연설하면서 뒷담 깐 얘기, 또 이재명이 연설하면서 한동훈을 뒷담 깐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 20 몇 년 만에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서 회담을 했다. 그거는 아주 획기적인 그 한국 헌정사의 사실이죠. 희한하게 그 한동훈과 그 이재명이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계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이제 피 튀기게 싸울 때 그때 이제 총선 국면이죠. 총선 국면에 뭐 2조 심판 이렇게 갖고 이재명하고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은 열심히 2조 심판, 뭐 이재명 얘기 뒷담 까고 조국 얘기 뒷담 까고 그걸 갖다가 선거 유세에서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은 뭐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깐 건 없어요. 이재명이 주로 깐 거는 뭐 윤석열이나 이렇게 이제 깐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때 승부는 뭐예요? 이재명이 압승을 했죠. 국힘이 108석, 이재명이 뭐 192석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싸운 그런 점도 있지만 같이 간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계엄을 기준으로 보면은 참 이게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이게 같이 있습니다. 계엄이 딱 선고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도 국회에 갔고 한동훈도 국회에 갔습니다. 예.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먼저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국민들과 함께 맡겠습니다. 해갖고 한 5번 정도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페이스북 통해서 계속 내면서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그 야당의 대표로서 그때 당시에 국회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같이 막았어요. 한동훈도 그래갖고 막았고 또 이재명도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어떤 사진이 찍혔느냐? 국회 안에 국회의장 대회의장 안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서로 악수하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재명과 한동훈이 악수하는 사진이 찍혀갖고 그게 또 화제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야 윤석열을 갖다가 둘이 힘을 합쳐서 막은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뭐 과정은 어떻게 하고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한 그 사실을 갖다가 한동훈과 이재명이 협력해서 어쨌든 막았다. 그게 협력을 한 거죠.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제 탄핵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힘의 기조는 탄핵 반대였어요. 그래갖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채택하고 계속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해갖고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의 스탠스는 국힘의 그 메저리티에 따라가지 않고 탄핵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병 날아가고 뭐하고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그 의총 앞에서 제가 당대표로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한계, 예. 그때 당시 한 16명 정도 있었던 친한계 의원 중에 이탈표가 나와갖고 204표로 통과가 됐어요. 탄핵이 찬성이 됐죠. 그러면 결국 그것도 뭐냐? 윤석열을 끌어들이는데 누구하고 힘을 합친 거냐?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힘을 합쳐갖고 결국은 탄핵 찬성 이렇게 갖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동훈과 이재명이 그 공공의 적, 윤석열이라는 공공의 적, 김건희라는 공공의 적,
그걸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협력해 갖고 그렇게 싸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돌아가는 상황이나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공공의 적이 지금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잖아요. 그 공공의 적을 갖다가 청산하고 까부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힘을 합칠 거다. 이런 느낌이 팍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어요. 그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양쪽이 뭐죠? 이재명은 한동훈을 죽이려고 웬가 수를 쓸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친윤은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잘라내기 위해서 엄청난 공세를 펼 거고 그래서 한동훈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 갖고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거다. 이렇게 인제 예측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가 막상 딱 끝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김문수가 득표를 갖다가 41%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재명 그래도 50%가 넘었는데 사십 50% 정도 가까이 됐는데 41% 그게 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표차가요. 10% 차이가 안 나요. 8점 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문수가 득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41%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천만 국민이다. 했을 경우에 그냥 40% 그냥 심플하게 계산해도 2천만 명이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득표율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날 새벽 3 시쯤에 그거를 갖다가 잠이 안 오다가 그걸 딱 보고 캡처를 해서 한통영 단톡방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야, 김문수가 이렇게 41% 넘는 지지율을 얻으면 도대체 한동훈이 어떻게 친윤을 청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동훈한테 힘이 안 실리는 게 아닐까? 오히려 친윤한테 봐라, 국민의 2천만 명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명분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적이 일어난 게 딱 날이 밝은 다음에 언론들이 대거 쏟아내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친윤 얘기는 없고 한동훈의 기사가 100개가 넘게 나왔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이제 보수를 갖다가 살릴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들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그냥 페이스북에 간단히 몇 줄 적은 건데 그걸 갖고 기사를 갖다가 100개 넘게 기사를 송출을 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제가 이재명이 한동훈을 갖다가 살려둘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도 궁극적으로는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달아들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결국은 친윤들에 의해서 경선룰도 이상하게 만들고 해갖고 억울하게 떨어지고 결국은 보수를 살릴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 안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재명이 바로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는 작업을 하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죠? 이 중에 정말 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은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요. 초반에 압도적으로 필리핀은 대통령이 6년이에요. 우리는 5년이지만 1년이 더 길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레임덕이 있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지율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까지 6년 마칠 때까지 지지율이 60%인가 잠깐 60% 이상을 갖다가 유지했던 그런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결국 윤석열 탄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갖다가 깎고 10 몇 프로 막 이렇게 꼬라박고 이러니까 그걸 막지를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140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은 그 인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왜 이재명이 인기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속이 편할 것 같죠? 이제 자기가 천하를 했으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재명은 큰 지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 대통령이 됐다고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정이라는 거는 잠깐은 숨길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표정은 왜 우리가 관상을 본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그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얼굴에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관상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이재명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안 편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친미를 해야 되는 왜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군이 군대를 갖다가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간에 파견하고 뭐 중동에 파견하고 뭐 이런 경우 뭐 베트남에도 파견했었고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만큼 그렇게 주구장창 이 우리가 전쟁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예? 1950년. 예? 우리 그 한국 전쟁. 그거 끝나고 1950년 아닙니까? 그럼 벌써 지금 뭐예요? 20원 75년 동안 75년 동안 초지일관하게 미군을 주둔시킨 아마 미국의 역사상 아마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예.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렇게. 예. 일본도 계속 지금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거론자들이 그 뭐야 중국인을 갖다가 90몇 명을 잡아갖고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감금해갖고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 한국과 미국은 그 미국의 안보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뭐 기사에 이게 굉장히 이슈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요. 그 주한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국 사령관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참석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명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재명 정부죠. 이재명 정부에서 변명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 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군 어, 참여 못한 듯 하다. 재연절, 이제 6월 6일이죠. 재연절엔 참여할 수 있게 해줘.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여러분 이 기사를 갖다가 다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게 참석을 안 한 게 이재명 쪽에서 초청장을 안 보내갖고 참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야 참석하지 마 열받는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기사가 없어요. 예? 그냥 요게 딸랑 기사야. 그 팩트만. 그 대사하고 주한미군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하고 그다음에 사령관이 참석을 안 했다. 이게 팩트야.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뭡니까? 막 그냥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참석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뭐야? 내일 6월 6일 날 재헌절에는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쪽에서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기사가 뜬 것도 아니고 보냈는데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고 기사가 뜬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거요, 초청장을 안 보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대사는 참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중국 대사는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대사가 왜 참석을 안 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분은 뭐 그게 뭐 외교부의 실수다 뭐다 외교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걸 빼먹을 수 있냐 하지만 이건 외교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외교부가 그걸 빼먹겠습니까 설마. 예. 그러면 중국 대사가 참석 안 했다는 얘기는 왜 안 나오나요? 중국 대사는 참석했기 때문에 기사가 안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대사한테는 초축장을 보내고 미국 대사한테는 초축장을 안 보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이재명의 입장은요, 어떻게든 빨리 트럼프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미국이 어긋장을 놓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냐, 한미 정상통화, 문재인이 당선될 때요, 그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시절에. 당선 당일에 통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예? 당선 당일에. 자, 윤석열이 됐을 때도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는데 당선 당일에 통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지 이틀이 됐는데 오늘 이틀째입니다. 아직 통화를 못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일 통화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내일 통화할지 안 할지도 몰라. 취임 3일째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이 지금 끌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가 끌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은 끌고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빨리 미국하고 통화를 해서 봐라. 미국도 나를 인정해준다. 신임을 갖다가 얻고 싶겠죠. 왜?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신임을 하고 있잖아요. 뭐 당선 축하한다고 그냥 당일날 시진핑이 그냥 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동반자의 관계니 뭐니 해갖고. 근데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전화를 갖다가 먼저 했겠죠. 전화가 안 오면 당연히 한국의 참모들이 미리 전화를 했겠죠. 뭐 대사를 통하던 뭐 백악관을 통하던 이번에 우리가 선거가 결과가 이렇게 났고 우리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뭐 짧게라도 전화하는 쓰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외교라는 게요. 즉흥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전에 다 합의가 되고 이 전화 통화 하나도요. 실무진끼리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레디 고 해갖고 통화를 하는 거지. 뭐 트럼프가 기분 좋다고 해서 얼른 전화 들고 하고 뭐 이재명이 기분 좋다고 해서 얼른 전화하고 나 당선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외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이들이 지금 같이 나갔죠. 그죠? 이틀 동안에 실무진끼리 조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조율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조율이 됐는데 조율이 돼 갖고 팡팡 돌아가는데 이재명 정부하고 중국 정부는 팡팡 돌아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재명 정부하고 이 미국 정부가 실무진에서부터 조율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전화 통화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일도 과연 통화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긴 몰라도요. 이거 통화하려면 이재명 쪽에서 아마 싹싹 빌어야 통화가 될 것. 트럼프는요, 뭡니까? 비즈니스맨이에요. 협상가입니다. 최고의 협상가입니다. 예. 딜치는 거 보셨죠? 예, 뭐 김정은, 뭐 푸틴 딜치는 거 보셨잖아요. 또 유럽 연합하고 딜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완전한 그 뭐야 협상가고 뭐 정말 딜치는 거에는 천재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끝까지 안 해주는 이걸 갖다가 받아내려면 뭐예요? 트럼프는 어쨌든 이재명이 많이 내줘야 전화 통화가 될 거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뭐 북한하고 뭐 영수회담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수조 원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았나요? 그 당시에 알았나요? 그냥 아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참 존경스럽고 수완이 좋으시고 능력이 계셔 갖고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구나. 또 그걸 갖다가 빌미로 해 갖고 막 해 갖고 노벨 그 위원회에다가 보십시오. 이 남북 분단 국가의 최초로 지금 김대중과 이렇게 영수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노벨 후보상. 그래 갖고 뭐 막 이렇게 해 갖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다 쇼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돈으로 수조 원이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은요,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빨리 제가 미국한테도 시임을 얻어야 돼. 뭐 중국은 이미 시임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럼 또 뭐가 있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죠. 예.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돼요.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개딸들을 갖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개딸이 5천만 국민이 다 개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개딸보다 개딸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특정 소수의 그룹을 위해서 정치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윤석열처럼 끌려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예요? 그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인기를 어떻게 얻느냐? 그거는요, 오늘 나왔어요. 자, 이재명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느냐? 오늘 딱 답이 나왔습니다. 자, 초대형 특검 출범하나. 더불어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란 특검법. 이건 누굴 겨냥한 겁니까? 윤석열과 윤석열의 떨거지들. 김건희 특검법. 이건 뭐 여태까지 뭐 계속 김건희 외쳐왔던 거니까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3분의 2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법은 이제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할 때 그게 3분의 2가 필요해 갖고 뭐 3분의 2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아니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그걸 갖다가 거부권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확정이다. 확정이나 마찬가지다. 거부권 행사 확률은 제로니까. 자, 그럼 이제 김건희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윤석열을 갖다가 감방에 쳐넣어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또 김건희를 갖다가 감방에 쳐넣을 거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해갖고 이것도 뭡니까? 뭐 윤석열 관련자. 그다음에 이뭐 저건 그렇게 해갖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견 검사의 숫자를 보세요. 자,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는 60명의 검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잡기 위해서는 40명의 검사를 합하면 100명이에요. 김건희, 윤석열 잡으려고 검사 100명을 갖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20명, 그냥 이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그냥 주장해 왔던 거니까 이걸 갖다가 포기하면 또 욕먹지 않겠습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은 뭐 최상병이나 최상병의 가족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최상병 특검법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또 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니 지난 그 1, 2년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속 빼면 그게 명분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20명만 파견한 거죠. 이거는 그냥 대충대충 해갖고 정리해. 어차피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어디서 잡는다?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 검사 100명이 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대충대충 해갖고 보고서나 잘 올려라. 뭐 이런 분위기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오늘 통과시킨 그 특검법에 다 합해서 지금 120명의 검사가 책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120명의 검사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그 검사 숫자의 5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딴 일 하지 말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올인해갖고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감방에 쳐넣는 거를 제1의 치적으로 삼겠다. 제가 이거는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뭘 먼저 할 거냐? 그거는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깜방 보내는 이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갖고 먼저 그것을 할 거다. 그렇게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도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인기를 얻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다. 정말 저 사람 대통령 뽑으면 뭐 12가지 범죄 혐의로 해갖고 정말 나라 말아먹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도 대통령 잘 뽑았다라고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요, 보수를 달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좌파들은 윤석열 뭐 이렇게 다 뭐 이재명 대통령 만족이에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이 사단을 벌인 원흉이 누구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다. 김건희하고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지금 2024년에 그리고 그 계엄이 없었으면 조기 대선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보수의 그 원망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 그 향한 분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재명을 갖다가 그 원망과 분노보다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준 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엄청 지금 높단 말이에요. 보수 쪽에서.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거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깜빵에 보내는 것이다. 그걸 보냄으로 해서 이 보수가 갖고 있는 그 분노,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왜 윤석열을 갖다가 왜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문재인 5년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20대 대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 윤석열을 뽑았느냐? 윤석열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윤석열 아셨습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밖에 그 김건희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저도 윤석열을 뽑았지만 그때 20대 대선에서 뽑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왜 모든 언론이 다 문재인의 줄을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의 줄 서 갖고 빨아대니까 너무 열을 받아 갖고 기존에 기성 언론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 뭘 찾았느냐? 가세연이라는 걸 찾았고 그리고 그 가세연을 찾은 다음에 그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사람을 찾아냈다. 그래 갖고 제가 히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5년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을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을 처벌을 해달라. 이 5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무슨 뭐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없애고 뭐 뭘 해갖고 하고 뭐 온갖 비리에 뭐 북한에서 돌아온 사람 다시 돌려보내고 잠깐 뭐 유엔 가갖고 연설을 갖다가 종전선언을 해달라 미국한테 떼를 쓰고 잠깐 이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한 문재인을 갖다가 제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깜빵에 보내달라 그 바람으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 몸이었더라. 한 몸이더라. 김건희가 스스로 실토를 한 녹취가 나왔다. 우리 몰라? 윤석열과 윤석열 내 남편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한 몸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멀리하라는 무슨 뭐 히말라야를 왔다 갔다 한다는 무슨 법사를 갖다가 인연을 끊었다. 이런 무식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문재인하고. 그런 얘기가 실제 녹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염원은 뭡니까?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깜빵 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분풀이를 좀 해달라. 화를 좀 풀어달라. 이재명은 그걸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네.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주네. 어? 그렇게 우리가 염원했던 윤석열과 김건희 깜빵 보내는 그 일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해갖고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네. 그러면 인기를 얻겠죠. 예?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두고 보세요. 이거는 아마 속전속결로 결판이 내갖고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깜빵에 보내갖고 이 국민들의 특히 보수들의 마음을 달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진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뭐 내란에 대한 뭐 그런 건지 뭐
검사의 어떤 수사나 그런 게 여기 보면은 방첩사 간부 법정서 증언을 했다. 포승줄들 친병원법 지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포승줄로 묶어라. 어? 묶어서 이송을 해라. 이런 걸 갖다가 방첩사 간부가 증언을 했다.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진 못하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돼 버리면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런 식의 증언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재명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대통령 지 이틀밖에 안 돼 서슬이퍼란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친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요. 한동훈 혼자 힘만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세력이 없잖아요. 자, 오늘도 지금 그 한동훈 쪽에서 친한동훈 쪽에서 뭐 원내대표를 갖다가 사퇴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지금 권성동이 웬만하면 버텼을 거다 이렇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워낙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권성동이 원내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오늘 의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의 그 친한동훈 계열 조경태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정성국, 권성동 이제 정말 떠날 때다. 오늘 넘기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버티려는 친윤, 그래갖고 한동훈만은 안 된다. 정서가 그러니까 죽어도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노선이 다르면 당을 떠나야 된다. 그냥 가라,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직도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은 이재명을 당선시킨 엑스맨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그 제가 우려했던 그 왜 한동훈의 저격수들을 갖다가 뭐 쭉 이렇게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뭐 김계리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드디어 제가 예언한 게 또 나왔습니다. 이 전향길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대선 패배 원인은 한동훈이다. 왜? 윤석열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대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뭐 모기 시구드로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총선 때하고 총선 백서하고 똑같이 결국은 뭐야? 조정훈이 총선 백서를 어떻게 썼다고요? 대선에 진 거는 100%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일부러 대선에 지려고 수를 쓴 거다. 이렇게 해갖고 다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제가 이거 미리 얘기했습니다. 대선에서 지면 그 모든 책임은 다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초쳐서 한동훈이 반대해서 한동훈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얘네들은 뭐 어떻게 예측을 벗어나질 않아요. 부처님 손에 손오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길이 드디어 전향길이 누굽니까? 전향길이 대선 국면에서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갖다가 윤석열이 봤는데 그 윤석열하고 같이 부정선거 대선 국면에서 그 몇 주 안 됐습니다. 몇 주 전에 같이 본 게 전향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한동훈의 저격수로 나설 수밖에 없죠. 이건 뭐 학원 강사도 못 해먹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해먹는데 윤석열 옆에 딱 붙어갖고 그래도 이런 얘기나 해갖고 그래갖고 정계 어떻게 입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전향길이 포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역시 예상한 대로 김재원이 또 연속 포문을 열었다. 자,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갖고 김재원 뭐라고 그랬느냐? 차기 당권 한동훈 안철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김재원 말 대선 과정에서 의외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이게 누구예요? 안철수. 그다음에 참 애먹인 분도 많고 이게 누구예요? 한동훈.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뭐 대선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예요? 모든 포문은 뭐예요? 한동훈한테 이재명한테 집중된 게 아닙니다. 모든 포문은 한동훈한테 집중돼 있다. 김재원이 나서고 전향길이 나서고 조금 있다가 장해찬이 나서고 김계리가 나서고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한동훈을 죽이려는 그런 게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예측을 갖다가 지금 당대표 선거라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그다음에 친윤계 인물 해갖고 4명. 그 친윤계 인물은 뭐 나경원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친윤계 인물. 그래갖고 뭐 한 4파전 정도 해갖고 당대표 선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김문수가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김문수 캠프 해단식을 했대요. 해체를 했는데 그 해체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당대표 김문수라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꼭 안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김문수 꼭 나옵니다. 당대표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김문수는요. 똑같았어요. 경선에 나올 때도 뭐라고 그랬느냐? 이번에 경선에 나오십니까? 대통령 후보 나오십니까? 김문수가 항상 했던 얘기는 뭐야? 지금 제가 경선에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할 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힘을 모아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자꾸 무슨 뭐 대선 후보로 나올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홀랑 대선 후보에 나와갖고 최종 후보가 됐다. 똑같습니다. 당대표.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요거는 뭐예요? 나를 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야? 김문수는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요거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인연이 있어요. 그 운동권. 우리가 흔히 뭐 탈춤반, 그다음에 공대생들, 그다음에 사학과 이런 그 부류의 학생들이 데모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걔네들은 족보가 있어요. 뭐 그래서 다 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뭐 할아버지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니 뭐 할아버지니 이렇게 부릅니다. 지네들끼리. 그런데 이 좌파들의 어떤 그 이 생각이나 싸움의 어떤 전략은요.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 전략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전략은 뭐예요? 남북 통일이죠. 적화 통일. 전술은 뭡니까? 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요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뭐 어떤 때는 트럼프 회동, 어떤 때는 김대중 회동, 뭐 이러면서 전략은 뭐 전술은 수시로 바뀌어요. 하지만 전략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무력으로 남한을 먹는 거다. 이게 똑같아요. 운동권 사람들도 이게 전략하고 전술을 기가 막히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당대표가 되야겠다. 또는 내가 대선 후보가 되야겠다. 하지만 전술은 그때그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말을 바꿉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될 거다. 이렇게 마치 안 나올 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최종 목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당대표 나오면 너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런 거고 똑같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꼭 김문수는 당대표에 나온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 DNA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사람을 분석할 때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초등학교, 초, 중고, 대학교,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 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트렌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DNA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이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김문수가 이렇게 얘기했을지언정 김문수는 반드시 당대표로 나온다. 왜? 언론이 제일 먼저 대문짝 놓게 김문수 갖다가 당대표 후보로 제일 먼저 박아놔서 꼭 나온다. 안철수 꼭 나온다. 한동훈 꼭 나온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친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당대표. 근데 지금 이게 당대표 얘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대표가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안 할 수도 있냐면, 자, 지금 이게 냄새를 조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한번 해보는 거지. 왜 그거잖아. 찔러봐 갖고 통하면, 하고 찔러봐 갖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없던 얘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김용태는 제가 얘기했죠. 절대 친 한동훈계가 아닙니다. 김용태는
그냥 친윤도 아니고요. 김용태는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정치. 그 이준석처럼 어떻게든 용을 써갖고 그냥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김용태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어요. 사퇴한다고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용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의총에서 아니 제 임기는 6월 3일까지 보장이 되는 건데요. 왜 사퇴를 아니 이 김용태는 정말 이게 아직도 이 하수인 게 아니 6월 30일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5일 아니 25일 남았잖아요. 25일을 버티나. 아니 예를 들어서 임기가 제 임기는 2년입니다. 하고 2년을 갖다가 버틸 생각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겠어. 25일을 버티려고 제 임기는 6월 3일입니다. 하고 의총의 국회의원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하수고 얼마나 멍청한 책인지. 그러니까 25일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거야. 25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성동이 이 베테랑, 5선 의원 권성동이 괜히 사표를 냈겠습니까? 사표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밖으로도 분위기가 완전 친윤이 완전 타겟이 돼 있고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이 패배의 책임을 다 친윤이 뒤집어 쓰게 생겼고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몸을 피한 거 아니에요. 더 있다가는 더 끌다가는 더 짱돌 맞겠구나. 그래갖고 그냥 사라지면은 덜 욕먹겠지 하고 한 건데 이 김용태는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올라온 자리인데 당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원래 어부지리로 권영세 덕분에 어부지리로 올라왔는데 그래갖고 그동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대선 국면에서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25일을 더 지켜야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 중에 하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갖고 버티갖고 그냥 그 조기 지금 여기서는 친한동훈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경태 조기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치유는 뭐예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순진한 건지 순박한 건지 모르겠어. 김용태. 예. 끝까지 치윤한테 이용을 당하는 김용태. 자,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다. 그러니까 김용태 허수아비 바지사장 내어서 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런 친윤의 지금 주장이 있고 그 친하는 뭐냐? 그냥 새 대표 뽑자. 그냥 조기 전당대회 열어갖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온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일로 몰고 간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막 썸네일까지 만들어 갖고 막 사진까지 박아가서 결국은 뭐야 차기 당권 행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는 전제 하에 당권 행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권 향배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 국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여론에 밀려갖고 이게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여론몰이가 조기 전당대회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는 이 여론몰이가 정말 한동훈을 갖다가 도와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재명을 깔 때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 제 지금 오늘 얘기한 논지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도,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님 잘 들으세요. 예.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하고 싸울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국면은 이재명이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서 국힘 내에서 친윤을 잘라내는 청산하는데 외부적으로 환경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주고 그 환경이 뭐라고요? 그 세 가지가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내란 특검법, 윤석열을 깜빵 보내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를 깜빵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그 두 특검법에 무려 검사만 100명이 지금 투입이 검사가 100명이 투입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수사관까지 합하면 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는 수사관들이 하는 거예요. 검사실에 항상 수사관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 수사관들은 그러면 뭐야? 한 300명쯤 붙는다는 거예요. 검사 한 명당 수사관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수사관이 붙잖아요. 그럼 이게 수사관들만 한 300명 정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 검사 100명에 수사관 300명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깜빵 가기 전까지는 중앙지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거기에 올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거기 올인한다. 깜빵 보낼 때까지 다른 수사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윤석열이 깜빵 가게 되고 김건희가 코너에 몰리 그러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밝혀질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했다, 김건희가 이렇게 했다, 뭐 구슬 갖다가 이렇게 했다, 뭐 뭐를 어떻게 했다, 거기 뭐 건진법사가 어떻게 관계겠고, 뭐 명태균이 어떻게 그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하다 보면 그러면 그 와중에 그 여론은 어떻게 됐어요? 김건희를 갖다가 빨리 감방 보내야 된다. 윤석열 감 그렇게 되면 친윤들이 힘을 쓸까요? 응? 여태까지 그 윤석열 이름 팔고 김건희 이름 팔고 그 뒤에 숨어갖고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려왔는데 이제 그 근본이 송투리채로 뽑혀갖고 깜빵을 가버리면 친윤들 젠당들이 그 떨거지들 한동훈 말에 의하면 친윤 떨거지들이 버틸 만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이 한동훈을 도와주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국면이 끝나면 한동훈이 그렇게 해서 국힘안에서 장악을 하고 천하통일을 하고 국힘에 당권을 쥐고 완전히 당권을 틀어쥐고 영향력을 갖다가 갖고 또 이재명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가 깜빵에 보냄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인기를 얻고 우리 보수로도 하여금 마음을 풀어주고 이재명도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일세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다음에 뭐예요? 그때가 뭐 1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국면으로 가면 이제 나머지 전쟁은 누구냐? 결국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그다음에 진검승부가 그제서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의 순서를 갖다가 잘 기억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섣불리 이재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재명 까는 방송 당분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재명을 까는 방송 안 합니다. 왜?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해요. 제가 설명한 한동훈이 국힘 안에서 친윤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이 분위기 조성 분위기 조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 이재명은 굳이 따지자면 적군이냐 우군이냐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은 이재명이 우군에 가깝다. 적군은 아니다. 이렇게 친윤 청산하는데 이재명은 우군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재명을 까대면 안 된다. 또 한동훈도 지금 단계에서 뭐 지금 이렇게 뭐 아까 이화영 그거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두 줄 이렇게 남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한동훈이요.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범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지혜롭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기회. 지혜롭게 그렇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열한 정쟁 국면인데 이 전쟁은 이재명과의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친윤과의 전쟁이 먼저다. 이거를 좀 명확히 알고 계셔라. 그리고 지금 우리 한동훈 지지자들은 뭐야? 온 역량을 갖다가 친윤을 잘라내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이재명한테 반발하는데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친윤을 잘라내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년 동안 또
한통영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강명숙님, 동그라미님, 한효조님, 라떼아이스님, 전경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강명숙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또 슈퍼챗으로 민님이 호주 달러로 100달러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정말 아직도 148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좀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역시 또 못다한 얘기, 미처 못다한 설명과 분석은 여러분께서 써주신 채창의 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선 일부 국무위원 유임시킨 것, 그렇죠. 신여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신여왕님. 아이리스님, 법안 신속 통과하려고 그러한답니다. 국무위원 청문회 절차 시간조차 급하다고 해요. 급한 법안 통과 때문일 거랍니다. 신여왕님, 윤희성님 전번 알아놨어요. 대표님 카톡으로 제 번호 남겨놨어요. 동그라미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대단하셔. 대단하세요. 신영님, 동그라미님, 정말 최고의 여전사분이다. 정말 이 행동 하나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육전생 한동우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확정돼도 사연복권 해주겠죠. 그렇겠죠. 로즈님, 안녕하세요. 특검법 다 통과됐네요. 새해가 통과됐습니다. 사필규정님, 다들 건강하시죠? 정말 건강 잘 챙기세요. 박성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랑이님, 맞습니다. 진실공정, 예. 피솔방님, 한통영 방송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남김없이 빠짐없이 대표님의 방송 잘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언제나 응원하며 감사드리고 4월 초에 방배동 좋은 자리에 인사 못 드려 죄송하고 좋은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솔방님. 제가 9월 달에 또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또 9월 달에 3주 동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님, 김문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득표율이 높으면 보수가 힘들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뽑은 사람도 다수고, 맞습니다. 안은희님, 한 대표는 가는 길 너무 힘들어요. 국힘 노인들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봐 끝까지 당에 못 들어오게 하네요. 진짜 나쁜 놈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청산을 해야죠. 이 노인네들 빨리 경로당에 보내야 됩니다. 김수현이 한동훈 대표가 유세장에 나가서 투표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나간 분들 많습니다. 사필규정 6월 18일 파기환송 재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하면 이게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서울 중앙지법에서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니면 서울 고등법원에 이거 그냥 애매하게 뭐 8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배포 있는 판사가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조희대 대법관만한 배포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자기 몸살이고 부귀영화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 출세길 막힐까 봐 걱정하고 그게 다 인간 아닐까요? 김수경님 구독 중이고 가끔 시청하는데 댓글은 처음 답니다. 반겨주셔서 아이고 김수경님 감사합니다. 구독자의 해몽님 자리가 부족했다는 거 보니까 첨송 요구 안 한 것이다. 그 주미대사 사령관 사필규정님 더불어다니 미국을 빼먹을 리가. 그러니까 초청장을 안 보낼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보냈지만 일부러 미국에서 참석을 안 한 걸 수도 있다.
좀 약간 시위죠. 시위. 트럼프가 여태까지 전화 통화 안 한 거 보면 좀 시위성이 있지 않겠어요? 경고죠. 일명 경고한다. 그런 거죠. 네. 이거 사필 트럼프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 아, 브루마운틴님 고보에서 판결 날짜 변경한 거 보면 뻔할 듯요. 예, 그렇죠. 예. 그 역시 뭐 큰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대통령직이 이틀밖에 안 돼서 제일 날이 서 있을 때 아닙니까? 뭐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죽을라고 예.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 출세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손자, 손녀들. 예. 사필 규정님 날짜 변경해서 그러긴 한데 죄도 빼박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송했으니 그러니까 뭐 한 80만 원 정도 때리겠죠 뭐. 100만 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80만 원. 사필 규정님 윤건희 대가리가 장식이냐 누굴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조달 요즘 뭐 어디 갔지? 예, 블루마운틴 기업 보고 있을지 않을까 또 대선 백서 쓰고 있나? 그렇겠죠? 예,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정숙님 국민이 당원들이 다 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사빌근이 어중이 터중이 많이들 나서라 머리카락 하늘 흔들지 않는다. 한정숙님 네 부르마님 반가워요. 예, 당대표님 한동훈입니다. 부르마니 정광훈이가 국힘 접수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나오죠. 67년생 한동훈님, 특검법은 단순히 특정 사안만 지정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 수사라 윤건희만 아니라 국힘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래서 손볼 놈들은 손보고 원형수사한 놈들은 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수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힘을 위헌정당 카드 꺼낼 겁니다. 최종 결은 무기를 무력한 후에 입맛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와, 정말 67년생 한동훈님은 그 우리 그 한동훈 대표 만한 그런 분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대단하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권성동이가 새 비대위원장 임명하게 돼서 전당대회에 나간 한동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성동이 김영태 찾아가 압박했는데 김영태가 자신의 임기 운운했죠. 그렇군요. 이게 오늘 그 뭐 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권성동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하라네요. 당대표로. 예. 권성동이 나올 확률도 아까 왜 친윤이라고 한 칸 비워놨잖아요. 거기 뭐 나경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권성동이 그 빈칸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호지시님, 이제이,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호지시님, 김현웅님, 친윤을 잘라내는 게 뭐,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재명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 친윤이 먼저다. 친윤 청산이 먼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수님, 한동훈이 답입니다. 열정님, 김문수 이기고 당대표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붙으면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의 한계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도 안 되는구나. 결집해도 안 되는구나. 이 수국골통 김문수. 그리고 김문수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TV 토론에서 어버버 맨날 당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예, 그래서 김문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그 전당대회만 열리면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수호지시님, 그러니까 그 뭐죠? 제가 그 100만 당원 가입 있잖아요. 그거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1,000원씩만 내주세요. 그래야 투표권이 있어요. 책임 당원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1,000원씩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당원 가입해서 반드시 꼭. 근데 그거 아시죠? 지금 그 뭐야 친윤 그리고 극우들도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지금 당원 가입하고 있답니다. 극우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꼭 좀 독려를 해주시라.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아,
수호지시님이 유한정당 카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듯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비민주적이 하는데 국힘의 정당과 연결짓기 힘들기 때문. 서성현이 옳은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현님. 블루마운틴 자투당 세력이 정말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원리 원칙대로 했어야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파기자판 했더니 정말 저는 이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왕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갖다 이재명도 그러잖아. 맨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깔아뭉개주고 대선해라 이렇게 자기는 받았다고. 근데 이틀 만에 휙 바뀌었다. 어, 그 바뀌었다는 주체가 뭐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이. 왜?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잖아. 다른 사람 아니면 없잖아. 그러면 그 정도 결기를 보였으면 그 0.7% 확률이 뭐 파기자판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0.7% 아니라 뭐 0.0001% 확률이라 했어도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대법관을 갖다가 16명에서 30명 많으면 그냥 법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 그냥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냥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그냥 과감하게 그 파기자판까지 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그냥 거기서 땅땅땅 해갖고 뭐 성업법 위반 뭐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징역을 확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역사에 정말 길이길이 남는 위인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대법원장의 이름이 이순신 다음으로 위인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끝까지 그 마지막 배포가 없었던 거죠. 음, 마지막에 생각나는 게 자식들이 아른거리고 저희대 대법관의 딸인가요? 지금 굉장히 굉장히 큰 로펌이에요. 거기 뭐 변호사로 있고 사위도 뭐 변호사 유명 로펌의 변호사도 있고 또 자식들 앞길은 막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 영화에 보면 되게 그래요. 뭘 하려다가 제일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예, 가족들 때문에 결국은 못한다. 아, 67년생 한동훈님, 떨거지들과 그구들이 벌써 김문수 띄우기 빌드업 중입니다. 정광훈이 국힘 접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구들이 일제히 김문수 띄우기 작업에 들어간 분위기죠. 죄명인은 내란 종식을 내세워 대통령을 깨졌으니 내란 종식 수사를 통해 국힘 Y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리스크 해지, 예, 악법에 몰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죄명이 유명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 목표. 정말 대단한 분석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마운틴이 김무수 할아버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나이도 많으신데 나 참 이번 정권을 넘겨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으면 인정이라도 해주지 도저히 이번에는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됐으면 30년 동안 감옥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쨌든 그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천운으로 인해서 살아 돌아오고 그 몇 번의 고비를 다 넘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건 누구냐?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토요일 날 세부를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 딸이 그 아프리카에서 5년 선교하다가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그냥 좀 휴식도 할 겸 이러저런 할 겸 일주일을 갖다가 같이 세부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세부 가봐야 압니다. 거기에 인터넷 사정이 어떤지 물론 노트북은 들고 갑니다. 예. 어쩔지 확신을 못 해갖고 장비는 들고 가지만 방송을 킨다는 보장은 없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채널이 사라진 거야? 왜 갑자기 방송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 일주일 동안 딸내미와 함께 회포를 불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1시간 15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한국은 현충일이라 공휴일이지만 저는 방송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내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